태국 엔터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키운 리사를 떠나보내며 큰 소리쳤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태국 방송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태국 연예계에 큰 망신을 안겨준 리사의 태국 예능 도전, 그리고 그 실패 이후 찾아온 태국 방송계의 혁신. 우리는 스타의 힘만 믿었고 시스템의 중요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죠.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리사의 이 한마디가 태국 방송계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낸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포스트의 연예부 수석기자 수린 파타라풍입니다. 오늘 아침 리사의 태국 단독 예능 리사와 함께하는 아침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방송국 로비는 이미 팬들로 가득 찼고 태국 전역의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어요. 드디어 우리 리사가 돌아왔다. 이제 태국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블랙핑크 리사가 아닌 태국의 리사로. 열광적인 팬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1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2009년 GMM 그래미의 연습생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난 14살 소녀 리사를 잊을 수가 없네요. 당시 저는 GMM 그래미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연예기획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연습생 지원자들을 만났지만 리사는 달랐어요. 첫 무대부터 모든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춤을 출 때의 카리스마, 무대를 즐기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이 아이는 특별해요. 우리가 키우면 태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YG 엔터테인먼트와의 미팅은 저의 모든 자신감을 무너뜨렸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생합니다.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YG 본사 건물은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충격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자부하던 GMM 그래미의 시설은 YG와 비교하면 마치 고등학교와 하버드의 차이였습니다. 연습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YG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건물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세계 최고 수준의 보컬 댄스 트레이너들,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연습생은 매일 개별 평가를 받고 주간월 간분기별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분석되어 맞춤형 트레이닝에 활용되죠.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개인별 영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예능 제작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스튜디오 한 곳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예능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능 한 회를 제작하기 위해 약 10명의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기획팀, 연출팀, 편집팀은 물론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전담팀도 있죠. 방송 전에는 반드시 품평회를 거치고 글로벌 시장 반응까지 분석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글로벌 비전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YG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었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교육하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거죠. 24시간 가동되는 번역팀이 있어서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호텔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그리고 며칠 후 리사의 YG 트레이닝 센터 입소 소식을 들었죠. 15년이 지난 지금 이 방송국 대기실에서 리사를 기다리며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리사가 이제 태국의 단독 예능을 시작하려 합니다. 대기실의 풍경은 15년 전 YG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간단한 조명 몇 개와 소형 카메라들, 기초적인 음향 장비가 전부였죠. 스태프도 고작 10명 남짓. 리사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PD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리허설 과정에서 이미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리사 씨,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제작진과 리사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YG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간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출연자의 동선 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몇 시간 후면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태국의 모든 언론이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태국 방송계의 자신감이 걸려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그 충격적인 차이가 지금은 더 커져 있다는 걸요. 이제 시작될 방송이 그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게 될지 저는 차분히 지켜보려 합니다. 취재 수첩을 펼치며
오늘의 첫 문장을 적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없이 완벽한 스타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시스템의 존재를 알아가고 있다. 방송이 시작된 지 30분. 저는 모니터실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메라 3번. 포커스가 또 흔들렸어요. 음향이 자꾸 튀네요. 어떻게 하죠? 리사 씨, 다음 코너 준비는 됐나요? 대본이 좀 바뀌었어요. 생방송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의 대표 방송국이라고 자부하던 채널3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다니요. 특히 심각했던 건 리사의 표정이었어요. 블랙핑크 활동 당시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컷. 잠시 광고 들어갑니다. PD의 외침과 함께 첫 방송은 겨우 일부를 마쳤어요. 그때 리사의 매니저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어요. 생방송 전에 최소 3번의 리허설을 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었죠. 심지어 즉석 애드리브가 필요한 상황까지도요.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리사가 물 한 잔을 마시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YG에서는 예능 출연 전에 2주간의 특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진행 요령부터 돌발 상황 대처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2부 방송이 시작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즉석 요리를 하는 코너에서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게스트와의 토크 코너에서는 자막이 뒤죽박죽 나왔어요. 태국의 TV 방송이 이렇게나 허술했나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한 댓글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리사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블랙핑크 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3시간의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첫 방송 시청률은 기대치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방송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스타의 몸값만 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더군요. 스타 한 명을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수백 명의 스태프가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콕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리사의 예능 도전을 혹평했습니다. 글로벌 스타의 초라한 귀환, 시스템의 부재가 만든 참사, 한국의 완벽함을 잃어버린 리사. 방송국 긴급 회의실에서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예능 PD를 영입해볼까요? 아니면 포맷 자체를 수입하는 건 어떨까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국처럼 그 많은 인력을 운용할 여력이 없어요. 회의실 한켠에서 리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국에서 받았던 예능 트레이닝 매뉴얼이 쥐어져 있었어요.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자였죠. 이제 알겠어요.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스템을 벗어난 지금 저는 마치 날개를 잃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편집실에서 방송 클립을 다시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리사가 출연했던 예능과 비교해보니 카메라 워킹부터 조명, 음향 믹싱까지 모든 면에서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고 해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스타의 힘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취재 수첩에 적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과학의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리사와 함께하는 아침의 실패 이후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예능 제작 시스템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 달간의 집요한 취재 요청 끝에 마침내 YG의 콘텐츠 품질 관리팀 핵심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팀은 24시간 3교대로 운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시차가 없거든요. 김태현 팀장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YG 본사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은 대형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3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건 실시간 SNS 반응 분석 시스템입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의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부정적 키워드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프로토콜이 가동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제가 묻자 김 팀장은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리사가 런닝맨에 출연했을 때였죠. 태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너무 과하게 예의 바르다는 부정적 반응이 감지됐어요. 즉시 태국 문화 전문가와 이미지 컨설턴트가 투입되어 다음 회차부터는 태국의 정서에 맞는 캐릭터로 수정했죠. 옆자리에서는 한 직원이 리사의 태국 예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표정 분석 시스템입니다. 아티스트의 매 순간 표정을 데이터화해서 최적의 방송 모먼트를 찾아내죠. 리사의 경우
왼쪽으로 45도 각도에서 찍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심지어 웃음소리의 데시벨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리액션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위층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이라 불리는 공간에서는 20명의 작가진이 24시간 아이디어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능 한 회를 만들기 위해 평균 200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합니다. 그중 최종 선정된 3개 정도가 실제 방송에 들어가죠. 리사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최적의 예능 캐릭터를 도출해냈어요. 한 작가가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리사의 예능 출연 전체를 분석한 데이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오는지, 어떤 멘트가 시청자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는지까지 모두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8개 국어가 가능한 전문 통역가들이 실시간으로 해외 반응을 체크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콘텐츠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예능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태국에서 웃긴 개그가 미국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 맞춤형 편집본을 따로 제작하죠. 심지어 자막의 폰트 크기까지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퍼포먼스 인큐베이팅 팀이었습니다. 예능 출연을 앞둔 아티스트들은 이곳에서 2주간의 특별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즉흥성이 중요한 예능이지만 사실 즉흥적인 순간도 모두 계산된 겁니다. 아티스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액션을 보여줄지 모든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죠. 리사의 경우 런닝맨 출연 전에만 50가지 상황에 대한 리액션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실제 트레이닝실에서는 한 연습생이 즉석 개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표정 분석 결과가 나타났고 AI가 최적의 리액션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미지 프로텍션 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해요. 편집본이 나오면 총 12명의 전문가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조명각도 하나, 배경 소품 하나까지 모두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지 확인하죠. 리사의 경우 특별히 태국 문화 전문가 2명이 추가로 검수를 담당합니다.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태국의 방송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죠. 그저 스타의 인기만 믿고 있었을 뿐. 이게 바로 K-팝의 진짜 비결입니다.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스타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서울에서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겨우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물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시스템에 있었던 건데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콕 포스트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집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죠. 보이지 않는 제국 K-팝 예능의 숨겨진 시스템을 파헤치다. 특종 기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리사와 함께하는 아침의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국 방송가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리사의 예능 출연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첫 방송의 실패 직후 태국 언론들은 변명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누구나 어려울 수 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뿐.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 채널 7의 예능국장은 두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리사의 두 번째 도전.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 리사의 키친은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찌양의 요리쇼를 벤치마킹했다고 했지만 실제 제작 과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6개월간 포맷을 개발하고 2개월의 시험 촬영을 거쳤대요. 우리는 2주 만에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현장 PD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프로그램은 첫 회부터 문제가 드러났어요. 요리하는 동안 리사의 표정이 계속 굳어갔고 카메라를 의식한 어색한 리액션은 시청자들의 차가운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방송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조명 설계의 치명적 결함, 음향 시스템 비교, 편집 시스템 차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3회 방송의 불사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절대 방송되지 않았을 민망한 순간이 그대로 전파를 탔고 이는 SNS에서 밈으로 제작되어 확산됐죠. 리사의 키친은 결국 5회 만에 조기 종영을 맞이했어요. 시청률은 2%대까지 추락했고 협찬사들도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한 전문가의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댄싱 위드 리사는 그나마 기대를 모았어요. 리사의 최대 강점인 댄스를 내세운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사회 방송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출연자들의 댄스 배틀씬에서 음향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태국 방송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어요. 초기의 낙관적인 보도들은 점차 냉정한 분석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전문 매체들의 분석은 더욱 신랄했어요. 그들은 한국과 태국의 방송 제작 시스템을 세세하게 비교하며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채널3의 새 예능도 시작 전에 무산되었고 리사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던 공항은 이제 한산했습니다. 취재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가장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타가 아닌 시스템부터. 며칠 후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방송계는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닌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식 제작 문화 전반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리사의 실패 이후 태국 방송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쓰나미처럼 업계 전체를 휩쓸었어요. 채널3의 사장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평소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했던 쏨차이 사장이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예능 PD들이었어요. 채널7은 10명의 제작진을 한국으로 파견했고 채널3도 즉시 따라 나섰죠. 처음 KBS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연수를 다녀온 피차이 PD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능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1박 2일 한 회를 만들기 위해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6개월 전부터 기획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한국 예능 포맷의 수입도 시작됐습니다. 채널3은 런닝맨을, 채널7은 복면가왕을 수입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포맷만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한 방송국 임원의 고백입니다. 한국에서는 런닝맨 한 회를 찍기 위해 200페이지가 넘는 대본을 준비한다고 해요. 우리는 겨우 30페이지. 게다가 촬영 장비의 차이도 어마어마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방송사들이 보여준 철저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포맷을 수출하면서 3개월간의 의무 연수를 요구했고 현장 실습은 기본이었죠. 예능은 과학입니다. SBS의 한 예능국장이 태국 연수생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합니다. 시청자의 웃음이 터지는 타이밍, 카메라의 각도, 자막의 위치까지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죠. 태국의 방송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작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한국식 사전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를 시작했죠. 이제는 PD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기획팀, 연출팀, 촬영팀, 편집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채널3의 새로운 제작 지침이었어요. 예산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한 회당 제작비가 3배로 늘었고 전문 장비 도입도 시작됐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예능은 더 이상 그냥 재미있는 방송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전문 분야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송국 연수생들의 공통된 소감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최초로 설립된 예능 아카데미였습니다. 한국의 예능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기적인 교육을 시작했고 젊은 PD들은 새로운 도전에 열정을 보였죠. 우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의 첫 수강생들이 보여준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리사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태국 방송계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줬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스타가 아닌 그 스타를 빛나게 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취재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달 후 태국의 첫 번째 한국식 예능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허황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태국 방송계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리사의 실패 이후 6개월, 태국 방송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채널7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윈의 말입니다. 변화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먼저 방송국들은 조직 구조부터 개편했어요. 한국식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세분화된 부서가 생겼고 전문성이 강화됐죠. 예전에는 PD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졌어요. 기획, 연출, 편집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채널3의 새로운 조직도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 현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어수선하고 즉흥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늘의 촬영 목표는
총 15개 시퀀스입니다. 각 시퀀스별 예상 촬영 시간과 필요 장비가 이미 기록되어 있죠. 모든 스태프들은 타임테이블을 확인해주세요. 아침 회의에서 들은 메인 PD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촬영 기획서가 놓여 있었고 모든 스태프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분석팀의 신설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으로 방송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분석팀장 수파차이의 설명이었죠. 시청자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매 순간의 시청률 변화는 그래프로 시각화됩니다. 어떤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반응이 있는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다음 방송 제작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 구간에서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자막의 위치, BGM의 선택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다음 제작에 활용합니다. 제작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방송사들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최신 장비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도입된 지미집 카메라를 보며 한 카메라 감독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인드였어요. 더 이상 대충이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스태프들이 완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개월의 기본 교육은 필수가 되었고 현장 실습도 체계화됐어요. 예능 연출의 기초, 카메라 워킹의 이해, 시청자 심리학 등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도입되었고 한국 방송사 출신의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능은 예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모든 재미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감동에는 공식이 있어요. 품질 관리도 철저해졌습니다. 방송 전 최소 3번의 시사회가 의무화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꼼꼼하게 반영되었죠. 이 장면의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자막의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BGM이 감정을 방해하고 있어요. 모든 지적사항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다음 제작에 반영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도 시작됐어요. 채널 3은 한국의 제작사와 합작으로 새로운 예능을 준비하고 있었고 채널 7은 자체 개발한 포맷으로 승부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었으니까요. 취재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최고의 스승이 된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제는 제대로 된 걸음을 내디딜 차례다. 태국 방송계의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닌 완벽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것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태국 방송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가 꿈꾸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채널 3의 새로운 예능 방콕 드림즈의 첫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한 첫 번째 태국 예능이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프로그램의 메인 PD 타나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한 회를 만들기 위해 6개월의 기획과 2개월의 리허설,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어제 들려왔습니다. 현재 LLOUD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 중인 리사가 방콕 드림즈 스페셜 MC 출연을 수락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타나폰 PD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년 전 리사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스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방콕 드림즈의 제작 현장은 이제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전체 스태프 미팅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촬영 목표는 총 12개 시퀀스입니다. A팀은 메인 스튜디오, B팀은 야외 로케이션,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품질 관리팀의 보고도 이어집니다. 지난 파일럿 방송의 데이터 분석 결과 시청자들은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빠른 편집 템포에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만의 색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되 태국만의 감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압니다. 시스템은 창의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든다는 걸요. 제작진의 말입니다. 리사의 출연이 확정된 후 제작진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번에는 달라요. 리사 씨가 가장 편하게, 가장 빛나게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리사의 출연을 위해 특별 TF팀이 구성됐고 한국의 예능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준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단순한 방송 제작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겸손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 3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태국 미디어 산업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만심은 없어요. 대신 배움에 대한 겸손과 도전에 대한 용기가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리사가 출연하는 방콕 드림즈 특별편 촬영이 시작됩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여정을 취재 일기로 작성했어요. 우리는 실패해서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며 우리는 깨달았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여정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만의 빛나는 성공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연예부 기사 수린 파타라풍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